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아이미성형외과 김성민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지방이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방이식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또는 합병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생긴 경우도 많이 봤던 분들도 있고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이식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몇 편에 나눠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총론편으로서 개략적인 지방이식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방이식은 타 수술에 비해서 제대로 된 술기로만 수술하시면 합병증 발생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여러 가지 경미한 합병증부터 중등도, 또 중증, 또 치명적인 합병증까지 여러 부류가 있지만 우리가 전문적인 술기를 가지고 제대로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런 합병증 발생률은 글쎄 한 100명 중에 한 명이 안 되는 한 0.5% 제가 이제 한번 통계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합병증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 문제가 생겨도 대부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합병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는 역시 전문가한테 시술 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00년서부터 지금 한 20년간 지방이식을 해오기 때문에 지방이식 케이스를 많이도 했지만 합병증도 많이 접했습니다. 물론 초창기 때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만든 합병증도 있습니다. 왜? 예측하기 어려운 합병증이 갑자기 생기면 그건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의학은 통계의 싸움입니다. 시술 케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합병증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걸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합병증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예방을 하고 생겼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시술을 더 편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서부터 적극적으로 지방이식 센터를 만들면서 지방이식을 많이 해왔죠. 그래서 이제 20년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제 케이스에서 합병증이 생긴 경우도 초창기 때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거의 만들고 있지 않고요. 또 타 병원에서 의뢰한 우리 합병증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 8년, 9년 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이죠. 그때 이제 많은 합병증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제가 이제 대한성형외과 학회에 제 합병증에 대한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중증의 합병증, 드문 합병증, 프리 오일에 대한 합병증, 또 경험하기 어려운 합병증 이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제가 이제 여기 영상에 강의를 드릴 거고 그게 이제 더 축적이 되고 누적이 돼서 2017년인가 18년도에 대한성형외과 학회에서 미용성형외과 학회라는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교과서에 지방이식이라는 그런 그 섹션에 제가 지방이식 합병증의 예방과 이에 치료법에 대한 그 챕터를 단독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당시 이제 제가 경험했던 임상 경험 플러스 그때 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다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저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왜 그렇게 저술이 됐냐면 그걸 기준으로 더 이상 이제 우리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 또 다른 닥터 선생님들도 알고 수술해. 이런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구나.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안 생기게 하려면 이러이러한 방법을 따라서 시술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과서를 만든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제가 이제 모든 수술했던 모두가 아니라 제가 이 추적 경과 추적 감시를 할 수 있었던 한 2천여 명에 대한 그 통계 분석을 한번 다 내봤어요. 그래서 지방이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합병증,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합병증을 이제 총계를 다 냈는데 거기서 이제 토탈 결론은 2,000명 중에 이제 합병증의 빈도수 나타나는 빈도수는 거의 1%가 안 되죠.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0명 미만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합병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데 그 합병증도 경험이 누적되고 뭔가 술기가 쌓이면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어요. 지방이식은 절대 과유불급, 과다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테크닉적으로 또는 어떤 우리가 이제 임상 결과를 평가할 때 최종 결과의 어떤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 상당히 그런 합병증을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예로 여러분 지방이식 하시면 너무 딱딱한 덩어리가 있어요. 석회야 아니에요. 지방이 흘러내리지 않아요. 실명되지 않아요. 요 정도 지방이식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많은 지방이식 시술하면서 정말 저도 몰랐던 합병증이 초창기에 경험한 적이 있어요. 물론 2008년 미만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 두통을 막 호소하는 분이 머리 2, 3감각이어도 두통을 호소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많은 부위가 그냥 경화되면서 딱딱하게 돌처럼 석회화는 아닙니다. 멀티플하게 아주 뭐 20곳, 뭐 한 30곳 조금씩 그런 그 다양한 다발성 경화식으로 얼굴이 쬐다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안검하수가 생겨서 오는 분도 있고 또 가만히 있던 피부가 갑자기 여드름이 그냥 확 도져가지고 정말 아주 심각한 여드름 상태가 풀페이스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그 예기치 못한 합병증은 사실 초창기 때 저도 잘 몰랐습니다. 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하지만 워낙 많은 케이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경험을 하게 되는 거. 이런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구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계속 정리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임상적으로 결과만 나오니까 모릅니다. 왜 생겼는지. 하지만 계속 연구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또 문헌도 고찰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론을 추론하면서 이러이런 기존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병증에 대한 내용이 어떤 정리가 되면 그걸 예방하는 방법도 따라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할 수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합병증은 사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제대로만 하면 그 합병증을 충분히 예방하면서 할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고, 해부학적 지식이 없고, 또 지방이식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어떤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을 한다면 그런 합병증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초창기가 그랬으니까요. 2000년대 초에는 잘 몰랐습니다. 뭐 어느 층에 넣어야지 얼마큼 넣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해야 넣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또 프리 오일이 뭔지 오일의 분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모르니까 자꾸 그런 문제를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되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안 만들어야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방하면서 시술을 하면 거의 문제를 만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식은 제대로 된 술기로 안전하게 시행하면 어느 시술보다도 상당히 왜 자가 조직을 가지고 가는 시술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시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합병증 중에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 석회화 되게 궁금해 많이 하세요. 이거 석회화가 왜 생기는지 뭐 무조건 딱딱해지면 다 석회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 있게 얘기하겠는데 석회화는 기술적인 부작용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이식이 일단 많은 양이 어느 그 수용할 수 있는 한 범위에 밀도 있게 너무 과량이 이식되면 그 지방은 다 생착이 안 됩니다. 일부는 괴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혈류 공급을 못 받으면 괴사한 지방 조직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에서는 그런 괴사한 조직을 자발적으로 흡수하려는 메커니즘, 방어 기전이 있습니다. 그 흡수한다는 메커니즘은 대식세포에서 흡수될 수가 있고 흡수가 안 되면 그 주변으로 우리가 어떤 파이브로제네시스, 섬유화 과정으로 다른 물질로, 섬유성 물질로 대처가 됩니다. 그래서 소위 딱딱하게 경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중의 칼날이 있어요. 이게 건강하게 경화가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재생의학적으로 조직을 재생시키는 개념으로 살이 차오른다. 이렇게 개념이 될 수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경화가 되면 정말 딱딱하고 불규칙하게 그렇게 이제 윤곽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이제 딱딱한 느낌, 이제 소위 말해서 전문 용어로 럼프 또는 범프라 그러는데 이런 덩어리가 생기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석회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석회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섬유성 경화가 대부분 많고요. 석회화가 되는 경우는 괴사된 지방 조직 그 세포 내에서 지방 세포 안에서 유리 지방산이 유출이 됩니다. 그 유리 지방산이 우리 수혜부, 그 이식한 부위에 있던 어떤 칼슘 성분과 결합이 되면서 그게 이제 칼시피케이션, 석회하게 돼서 정말 돌처럼 단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화 현상이 대부분이고 정말 돌처럼 딱딱한 석회화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돌처럼 딱딱하게 된 석회화는 사실 더 이상 변화 없고 그냥 석회화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유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제거할 일이 많은데 아까 제가 얘기한 단순한 덩어리 어떻게 보면 섬유성 경화는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분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그 우리 이제 주사 요법으로 어떤 섬유성 경화를 조금 풀어주는 요법이 있습니다. 그 요법을 쓰면 크기를 많이 줄일 수 있고 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경화가 있다가 뭐든지 다 제거하는 건 아니고 너무 피부가 얇은 눈두덩이라든지 콧잔등이라든지 얇은 피부에 투영이 되는 건 너무 육안적으로도 바로 보이니까 우리가 제거를 고려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상태를 보면서 어떤
주사요법을 이용한다든지 부득이한 경우에 수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화 현상에서 그게 이제 주변에 칼슘이 침착되면서 석회화가 진행될 수 있는데 경화 현상을 안 만들려면 정말 작은 입자를 생착이 되게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 생착이 될 것이고 생착이 안 된 조직도 작게 있잖아요. 작게 한 조직은 그 조직 안에 대직세포 반응으로 괴사된 조직을 다 흡수할 수가 있고 흡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다른 조직이 차올라서 섬유성 경화 과정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크기가 아주 미약하고 작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덩어리 럼프를 만드는 거라든지 석회화는 정말 어떻게 보면 최소량식 지방이식 또는 극최소량식 지방이식을 쓰면 그렇게 큰 합병증까지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뭐 가슴 지방이식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은 양 대량 지방이식이 될 때는 이렇게 촘촘하게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석회화라든지 어떤 섬유성 경화 럼프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예전에 초창기 때 얼굴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술기들이 많이 좋아져서 정말 최소량식 이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섬유성 경화는 상당히 드물고 그 다음에 특히 뭐 칼시피케이션 석회화는 더더욱 드물고 섬유성 경화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간단한 요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런 섬유성 경화나 석회화를 그런 그 테크닉적인 면 또 어떤 뭐 냉동 지방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얘기도 제가 냉동 지방의 사용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그럼 이런 개념으로 쓸 수도 있구나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의학은 어떤 경험적인 학문이에요. 물론 과학적으로 이론을 추론하고 정말 데피니트한 명백한 어떤 메커니즘 기전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임상적으로 그런 기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현상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적인 경험도 우리가 무시를 못합니다. 그걸 접목해서 적절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석회화나 어떤 럼프, 지방의 덩어리 뭉침은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예방할 수 있는 합병증. 왜? 기술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전문 병원에서 받으면 그런 거에 대한 합병증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오늘 뭐 합병증에 대한 총론인데요. 기본적인 계략을 이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합병증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술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또 한번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